사랑이 삶의 찬란한 기쁨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시인이 사랑을 말할 때 죽음을 함께 노래했을까? 샤를 보들레르는 그 누구보다도 이 질문에 가까이 다가간 시인이었다. 그의 악의 꽃은 아름다움과 파멸, 욕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낭만적 시면의 기록이며 특히 에로스와 타나토스, 곧 사랑과 죽음의 결합을 통해 인간 존재의 내밀한 진실을 파헤친 시집이다. 사실 보들레르의 에로스는 순수하거나 숭고하지 않다. 그것은 육체와 죄의식, 향락과 부패, 도착과 환멸이 뒤섞인 욕망의 정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들레르는 그 정글 속에서도 오히려 그 속에서만 아름다움을 본다. 따라서 악의 꽃은 단순한 사랑에 대한 시를 모아놓은 시집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성의 도래를 알리는 선언이며 동시에 감각적 쾌락의 이면에서 인간 존재의 심연을 노래하는 묵시록이 된다. 결국 보들레르의 사랑은 감미로운 것이 아니다. 그의 연인은 때로는 사냥감 같은 존재로, 때로는 독이 든 포도주로 등장한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을 찬미하면서도 그녀의 육체를 해부하듯 묘사하고 그녀의 눈동자에서 공허와 지옥을 동시에 본다. 이러한 이중성 속에서 에로스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타락과 파멸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대표적인 시 악의 꽃에서 보들레르는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독시키는 악의 향기로 묘사한다. 이 시에서 연인은 정결한 존재가 아니라 기괴한 꽃이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정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 속에서 피어나는 금지된 꽃의 유혹이다. 따라서 보들레르는 사랑을 악과 동일시하면서도 그 악 속에서만 나타나는 미학적 긴장을 찬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적 도덕을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사랑은 반드시 순결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시적 전복이 된다. 이렇게 보들레르의 사랑은 대부분 육체적이며 감각적인 동시에 환멸에 젖어 있다. 그는 여성의 육체를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향기와 열기, 살갗의 윤기 속에 들어있는 죽음의 기운을 감지한다. 대표적인 시 해부학적 비전에서 그는 연인의 몸을 시체처럼 해부하며 욕망의 끝에서 남는 것은 파괴된 육체와 덧없음 뿐임을 직시한다. 이렇게 에로스는 생명을 향한 충동이지만 그것은 죽음의 충동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것이다. 결국 보들레르가 노래하는 사랑은 죽음의 전주곡이며 타나토스의 은밀한 초대가 된다. 잘 알다시피 악의 꽃은 특히 도착적 에로스 퍼버스, 이라스를 미학화한 최초의 시집이라 할 수 있다. 보들레르는 전통적인 성애적 대상이 아닌 이상한 취향, 병적인 집착, 금기된 쾌락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레스보스에서는 여성 간의 사랑을, 악마의 아름다움에서는 악마적 유혹을, 흡혈귀에서는 중독된 사랑을 다루며 이렇게 금기를 파괴함으로써 시적 공간을 확장한다. 이것은 사랑이 윤리적 규범 속에 머물러야 한다는 도덕주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바깥, 어둠과 향락의 경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실한 쾌락으로서의 사랑을 노래한다. 물론 이러한 도착적 사랑은 단순한 성적 욕망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인의 존재적 불안을 뚫고 나오는 절규이며 사랑이 더 이상 구원이나 완성을 의미하지 못하는 시대의 산물이 된다. 왜냐하면 보들레르는 사랑이 구원일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사랑의 구석진 그림자들을 직시하며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투명한 아름다움을 발견한다. 그는 내 사랑은 죄였고 그 죄는 꽃이 되었다. 라고 고백한다. 물론 이 꽃은 순백의 백합이 아니라 피와 향신료, 죽음과 쾌락이 섞인 붉고 기괴한 꽃이다. 이처럼 보들레르의 시에 나타난 에로스는 종종 도시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전등처럼 순간적으로 밝지만 곧 꺼져버리는 덧없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연인들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그 흔적만이 시 속에 머문다. 이것은 단지 정념의 폭발이 아니라 기억과 환상, 환멸의 층위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에로스의 구조이다. 따라서 그의 시적 주체는 사랑을 통해 일시적으로 고양되지만 그 고양의 끝에서 무기력한 현실, 덧없는 육체, 그리고
죽음의 공기를 마주하게 된다. 놀라운 것은 악의 꽃의 가장 혁명적인 지점이다. 이것은 보들레르가 죽음을 사랑처럼, 사랑을 죽음처럼 노래한다는 점이다. 이 두 충동은 보들레르의 시 세계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가 그녀의 입술은 무덤처럼 달콤하다 라고 쓸 때 우리는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한 문장 안에서 포개지는 순간을 목격한다. 그 순간은 시적 미학이 극한까지 밀려난 지점이며 사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사랑을 뜻하지 않고 죽음이 더 이상 끝을 의미하지 않는 시적 전복의 절정이 되는 순간, 곧 혁명적인 지점이다. 그리고 이 혁명은 사랑과 죽음을 하나로 붙든다. 이것은 보들레르의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 유혹이며 이 유혹은 반드시 죄의식을 동반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는 이 죄의식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죄책감 속에서 현대 인간의 에로스는 가장 진실한 얼굴을 드러낸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도덕이 아니며 종교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히려 본능과 환상, 절망과 육체의 소음이 어우러진 삶의 진창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 꽃은 악하다고 불릴지 모르지만 보들레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 꽃을 사랑했다. 나는 그 향기에 중독되었다. 결국 악의 꽃은 그 제목처럼 사랑이라는 감정이 반드시 선하거나 고결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더 찬란한 미학이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집이다. 에로스는 타나토스와 분리될 수 없고 아름다움은 죄와 결합되어 더욱 강렬해진다. 보들레르의 시를 통해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사랑은 빛인가 아니면 어둠인가? 물론 그 대답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어쩌면 그 모든 모순을 견디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아닐까? 모카, 사랑의 계절이 다가왔다.